자, 봐보자. 이론 수업은 그냥 내가 평소에 수업하던 거랑 달리 이게 인터넷 수업이니까 여기 있는 자료들을 좀 보면서 수업을 할게. 우선 지수함수라고 하면 우선 지수함수의 뜻인데 이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뜻도 보면 되지만 y는 ax,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건 x에 어떤 값이 대입됐을 때 그 y 값에 대한 대응 관계잖아. 그 대응 관계를 이루는 식이 함수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식이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야? 지수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가 미정계수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y는 ax라고 한다면 얘가 독립변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값이, 여기 지수가 들어간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가 되는, 이런 거를 지수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지. 지수함수의 조건이 있는데 당연히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지수법칙을 확장해 나갈 때, 실수까지 확장해 나갈 때 어떤 조건이 있었어?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지. 그 조건 때문에 똑같이 그게 되는 거고, A가 1이 아닌 거는 만일 밑이 1이라고 한다면 어떤 함수가 생기냐면 그냥 상수함수가 그려져 버려. 그러면 A가 1이 되면 X가 어떤 값을 갖던 간에 Y값은 전부 다 1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x가 증가함에 따라 밑이 만일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뭐 당연하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거기에 1승, 2승, 3승 하면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다면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진다.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다 1승, 2승, 3승 하면 점점점 작아지겠지. 뭐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2승 하면 점점점 작아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우선은 제일 처음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가 계속 감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 X축,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는 계속 점점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양수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어. 어떤 걸 매승한다고 해서 0이 될 수는 없잖아. 정말 많이 하면 거의 0에 가까워지기는 할 거야. 0에 가까워지긴 할 텐데 0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축이 뭐가 되냐면 점근선이 돼.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점근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를 너네가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는데, 점근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밑이 1보다 큰지 0부터 1 사이인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평행이동해야 되겠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그래프가 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된 건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쪽으로 n만큼 이동한 게 눈에 확 보이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보이겠지만 따로따로 있으면 얼마큼 다른 건 잘 보이지 않는데, 뭐가 확실히 보이냐면 y축으로 n만큼 이동되면 똑같이 점근선이 따로 올라가. 그래서 얘가 없을 때 이거의 값, 이 n의 값,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 y점근선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 지수함수는 y점근선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가 n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을 거고, 만일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정도 해주면 좋겠지. a에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m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뭐 x축 대칭인 함수는 당연히 y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y축 대칭인 함수는 당연히 x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원점은 둘 다 붙이는 거고 해가지고 그래프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해 줄게. 얘의 커브를 결정해 주는 것. 이거에 이게 나오나? 잠깐만.
그게 안 나오네. 얘의 커브를 결정해 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 커브를 결정해 주는 건 뭐가 결정하냐면 밑이 결정해. 근데 애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이런 거거든. y는 3의 2의 x승하고 y는 2의 x승.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개형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같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얘랑은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2의 x에다가 3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얘기를 하면 항상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뭐가 결정하냐면 밑이 결정하는 거야. 선생님이 얘를 좀 바꿔볼게. 얘를 2의 그러니까 로그 3의 값을 이걸로 바꿀 거야. 2의 로그 2의 3으로 바꾸면 이거 지금 얘를 바꾸면 로그 3의 2의 2승이잖아. 이거를 한 단계 더 걸쳐줄게. 그러면 3은 3의 로그 2의 2로 얘기를 해줬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리고 이 두 개를 바꿀 수 있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2는 로그 2의 3이 될 거고, 그러면 곱하기 2의 x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겹쳐지는 그래프인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의 그래프의 개형은 뭐가 결정하는 거야? 밑이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얘가 y는 뭐 a의 x승이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y는 b의 x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a의 값하고 b의 값을 밑을 비교할 수 있거든. 어떻게 비교하냐면 나는 여기다가 뭘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할 거야. 그럼 거기 대응되는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되지? a가 되겠지. 당연히 1,a를 지날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될 거야? b가 되겠지. 1, b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야?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 있으면 밑이 조금 더 큰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의 비교는 항상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서 거기에 있는 최대값과 거기에 있는 대응되는 값을 비교하면서 밑을 비교할 수 있어. 그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데,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양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일 거야. 또 감소하는 함수면 제한된 범위에서 또 x가 작으면 최대값이고 x가 크면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는 뭐 역시나 모든 함수를 배운 다음에 최대최소라고 하는 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이해했냐, 읽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 그래서 얘를 어렵게 만들려면 얘랑 뭐랑 더해지냐면 2차 함수랑 더해져.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최소는 좀 할 게 많았었잖아. 지수함수랑 2차 함수의 최대치가 섞여 있는 문제는 이따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때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치역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치역과 점근선을 모두 할 수 있지만 점근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처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밑, 이 두 가지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 봐보면 점근선은 얘가 없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이거의 값이 점근선이라고 했지. 점근선은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고, 그 다음에 y절편형도 그려주면 좋다고 했었지. 여기다 0 대입하면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치역의 값은 어디인 거야?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 되는 이쪽 부분이지. 치역은 이쪽 부분이겠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다 치역이겠지.
그래서 치역 뭐 y바 y는 1보다 크다. 1이 될 수는 없겠지, 정근선이. 이게 치역이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근선이 마이너스 2고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밑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 다음에 치역의 값은 얼마야?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뭐 y바 y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후에 y축으로 대칭 이동하는 그래프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y는 2분의 1에 x-1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지. x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그러면 y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2분의 1이 2로 변하겠지.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좀 바꿔주면 2 곱하기 2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표현할 때 지수함수 그래프로 쉬운 문제를 낼 때 보통 이런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수함수니까 2의 a는 p 그 다음에 2의 b는 q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 곱하기 q니까 두 개를 곱하면 2의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 pq가 된다. pq는 얼마야? 64가 되고 64는 2의 6승이 되고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x에 a를 대입하고 y에 p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 그래프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대소관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지수를 할 때 대소관계를 구할 때 밑을 통일을 못 시키니까 지수를 통일시켜가지고 문제를 푼 거였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밑을 통일시킬 수 있으니까 밑을 2로 통일해보자. 2에 이것도 그냥 10분의 6 5분의 3으로 할까? 5분의 3 얘는 2에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얘는 2에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중에서 5분의 3과 3분의 2와 4분의 3 중에서 어떤 게 큰지 밑은 통일됐으니까 지수 중에서 뭐 통분하려면 60분으로 바꿔야 되겠네. 60분의 12 곱해지니까 36 얘는 60분의 20 곱해지니까 40 60분의 15 곱해지니까 4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과연 이 각각의 값이 뭐가 더 클지를 확인해 주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이거거든.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증가하는 함수니까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y값도 커지는 거지. 얘가 만일 60분의 36이고 60분의 40이고 60분의 45라고 한다면 점점점 커졌지? y의 값이. 그래서 가장 큰 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1번일 거고 얘가 1번일 거고 얘가 2번 얘가 3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통분을 해가지고 얘는 증가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얘는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하겠지. 10분의 1에 2분의 1승 얘는 100분의 1에 3분의 1승 얘는 1000분의 1에 4분의 1승이고 얘는 얘를 좀 바꿔주면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분의 1에 3분의 2승 얘는 10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0분의 1에 4분의 3승이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인데 여기에 크기는 이렇게 점점 커지지. 맞지? 이거는 그냥 굳이 그 통분을 안 해봐도 알겠지?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의 어떤 미지수가 있다고 한다면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가 2분의 1, 뭐 그냥 그거에서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4분의 3이겠지.
그러니까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은 이건 어떻게 돼?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래프 상에서 얘를 이해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골라봐. 거기에서. 근데 뭐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걸 풀어보자. 이거는 지금 xx가 있으니까 4분의 1의 x승 곱하기 3의 x승. 막 밑이 두 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일 못하잖아. 그래서 얘를 4분의 3의 x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일 테니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 f-1에서 최대의 값을 가질 거고 f1에서 최소의 값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지금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도 최대 최소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양쪽 끝값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야. 밑이 1보다 크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이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쪽 끝값, 경계값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인데 얘가 뭐랑 섞이는 거야? 이렇게 이차함수랑 섞여서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차함수랑 섞여서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을 뭘로 치환해야 돼? 이렇게 t로 치환해야 돼. t로 치환한 후에 x의 값이 마이너스, 우리는 항상 치환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치환한 거에 대한 범위를 한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가 어디서 최소의 값을 가질 거냐면 최대의 값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2에서 최대의 값을 가지겠지.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가? 맞지? 2,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4까지니까 또 최소값은 어디서 가지겠어? 4에서 가지겠네. 4,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우리는 얘의 y의 값을 t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2의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최소의 값은 얼마야? 2의 마이너스 3승이 최소의 값일 거고, 최대의 값은 얼마야? 2의 1승이 최대의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가지고 2차 함수의 모양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예. 근데 이거는 밑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뭐 감소할수록 더 증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t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의 값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같은 것이 반복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9의 x승이고 3의 x승이 있으니까 우리가 3의 x승을 t로 치환하겠지. 그럼 t로 치환을 하면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t의 값은 0부터 1부터 어디까지냐면 9까지 이렇게 되겠네. t의 범위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준식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여기서 이거 내려오는 거 잊어버리다가 실수한다. 더하기 4 꼭 생각해주고. 자, 이렇게 될 거고, 이 범위에서 0부터 9까지의 최대값 구하는 거지. 이것도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3 집어넣어주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최대값은 어디인지 알겠지? 0은 여기고 9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니까 얘는 9, 대입하면 81 마이너스 5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50이니까 9, 29 이렇게 나오나? 29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0부터 여기까지 범위 중에서 최대의 값과 최소의 값은 마이너스 5하고 29 이렇게 나오겠네.
31이라네. 잠깐만. 여기다 9를 대입하면 9, 81 마이너스 9, 6에 56이 아닌가? 54구나. 오케이. 해가지고 3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구분을 다시 해야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치환해야 되겠냐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x로 치환을 하면, t로 치환을 하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t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t를 제곱을 해주면 얘는 4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4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될 거니까 2 이렇게 될 거고,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4의 x승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승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더하기 4t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항상 치환하면 범위를 한정해 줘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범위 구해보면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니까 그냥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이 두 개를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아. 항상 이 두 개의 값은 2배의 루트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랑 같겠지.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범위의 최대의 값, t의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의 최대의 값과 최소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이것도 전부 다 그냥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문제랑 이 문제 둘 다 2차 함수랑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이론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지. 밑이 통일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 밑이 통일되는, 이 경우는 밑이 통일되는 경우지. 2가 있으니까 얘가 2의 x로 통일되겠지.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8은 2x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4분의 3과 3분의 4가 있으면 밑을 어떻게 통일시키지? 라고 잠깐 고민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통일시키냐면 얘를 역수로 바꿔주면, 4분의 3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가?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지. 4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분의 3에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7은, 그래서 얘하고 같다 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을 구하면 될 거야. 해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야. 밑을 통일시킬 수가 없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의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는 0보다 커야 할 거고, 이렇게 범위 한정해주고, t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t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 플러스 1 빼주는 거 중에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겠지. t의 제곱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8, 2 맞불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t는 8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t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지. 따라서 t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8이 돼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방정식은 t의 값인가? 아니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값이야. 다시 역치환해서 2의 x가 8이 되는, 그때 x의 값을 구해야 되겠지. 얘는 2의 3승과 같으니까 x는 3이 되겠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옆에 것도 봐보면 이 옆에 것도 똑같은 거니까 3x로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얘는 역수가 되니까 양변에 t의 제곱을 곱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t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둘 다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 지수가 같으면 같다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구해주고, 두 번째는 지수가 다르더라도 여기 있는 밑이 뭐가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얘가 1이 돼버리면 얘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 그래서 선생님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할 때, 그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밑이 1이면 안 된 거고, 또
1이 안 되는 게 그거였었지. 로그 함수의 밑은 또 1이 되면 안 됐었지. 이렇게 방정식이 나올 때는 밑이 1이 돼서 그 근해값을 구할 때는 무리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얘하고 이거는 아예 밑이 같아 버리는 경우지. x가 2가 되면 밑이 같아지면 같아지고, 근데 밑이 만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지수의 값이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밑과 상관없이 둘 다 1로 같아지지. 그래서 x가 1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방정식 중에서 아까는 밑이 통일되는 경우였었고 얘는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지. 그래서 3의 x를 t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그 반복되는 경우에서 이제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27은 0이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구한 두 개의 근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t1과 t2라고 하자. 이건 알파 베타는 아닐 거니까 t1과 t2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인수분해는 안 될 거야. 아마 인수분해가 되면 문제가 쉬워져서 그렇게 안 줄 거야. 뭐 안 되겠지. 마이너스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근을 t1과 t2라고 했을 때 t1 더하기 t2의 값 근계를 이용해서 15 이렇게 될 거고, t1 곱하기 t2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7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t1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근을 가질 거야? 3의 알파라고 하는 근을 가지겠지. 왜냐하면 그 우리가 x라고 한다면 t1은 3의 x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거니까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t1을 3의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t2를 3의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는 15다라고 하는 하나의 식을 구했고, 또 하나의 식은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27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지. 따라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의 3이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3이 될 거다 라는 거지. 얘는 3이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 예제 문제에 나왔지만,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니까 치환을 할 거야. 2x승을 t라고 한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2t 플러스 a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x의 값이 같는 거지. 우리는 t의 값은 0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 0보다 큰 두 개의 근을 가져야 할 거야. 그럼 0보다 큰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옛날에 뭐 근의 판별이라고 했고 근의 분리라고 했던 그 문제인데, 이 함수를 ft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고, 0보다 큰 거의 두 개의 근을 이렇게 가져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 하고, 그래야 주절에서 만나겠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a 플러스 1이네. 축의 방정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여기 x에다 0을 대입하면 0보다 커야지. y절편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a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야 되겠지. 뭐 이거 계산은 너희들이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2차 함수의 그 지수 함수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로 도하려면 2차 함수에서 근해 판별 문제로 돌아갔지. 이거 니네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꼭 알아두고, 이 부분이 좀 약하다면 방학 동안이니까 그 근해 판별 부분은 다시 한번 꼭 봐야 되고, 이거는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 뭐 수능 문제, 모의고사에는 종종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이지. 지수 부등식도 두 가지가 있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 밑이 통일되는 경우.
이것도 밑이 통일되는 경우지. 밑이 통일돼. 그러면 얘는 3으로 통일하겠지. 3의 x 더하기 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등식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여기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이 두 개의 부등식이 3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했지.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 밑이 0부터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것도 왜 그러냐면 결국 그래프의 개형이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증가하는 함수면 x값이 더 크면 y값도 더 크고, 감소하는 함수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법, 지금 얘가 y를 뜻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건 x를 뜻하는 거니까 반대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야.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인 경우인 거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의 부등식이지. 여기서도 중요한 건 2의 x를 t로 이렇게 치환하면 t의 범위는 항상 한정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는 t는 2보다 크거나 t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우리의 전제 조건은 t는 0보다 크다였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t가 0부터 1까지다. 두 번째는 t는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시 뭘로 바꿔야 돼? 역치환해야 되겠지. 2의 x는 0부터 1 사이다. 또 2의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얘는 0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하니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x는 뭐보단 작다야? 0보단 작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는 얘는 2의 0승이니까. 두 번째는 얘는 2의 1승이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오겠네. 맞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원래 있던 범위, 이제 t가 보통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지. 이 범위를 한정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도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밑과 여기가 모두 지금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문제는? 당연히 밑에 따라서 부등식은 달라질 거니까, 밑에 따라서 부등식은 달라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x가 0부터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x가 0부터 1 사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2x 플러스 5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고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x는 7보다 크다지. 근데 대전제가 x가 0부터 1 사이였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되겠지. 공통적인 부분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나올 거고, 5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x는 1부터 7 사이다. 이쪽 하나만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밑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밑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의 값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게끔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했지. 이것도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2의 x승을 t라고 한다면 당연히 t는 0보다 커야 하고,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느 쪽만 한정해서 보자라는 거야. t가 0보다 큰 쪽만 한정해서 보자라는 거지.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기에 축방은 2가 되겠지. 4가 되겠지. 4가 될 거고. 자, 그러면 t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이 그래프 중에서 이 그래프가 전부 다 0보다 커야 되지.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에서 최소의 값이 바로 여기 꼭지점의 y좌표겠지. 최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함수의 모든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최소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t에 4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k. 얘는 이거의 값이 될 거고 얘는 k 마이너스 16이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k값의 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머지 숙제도 쭉 전부 다 풀어보고 여기 뭐 오늘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 다음에 지수 방부등식은 어떻게 푸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풀어보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고 와.